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의 황주명 대표입니다. 시장 자체가 많이 힘들어서 오늘은 위로를 받고 싶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제라기보다는 해외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국내까지도 조금 다가오는 모습인데요. 시장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하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시장이 엄청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우려감을 항상 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방송을 보시면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또 하나의 대응 전략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장이 완벽하게 하락하기에는 다소 또 부진한 모습입니다. 오늘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정도의 반등은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제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3,200포인트대부터는 대응 전략은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서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과연 다시 재반등할 종목과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할 종목들에 대한 구분은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문자는 전화는 02377-0263번, 문자는 샵 3772, 그리고 게시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자, 문자와 전화를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요소 함께 보내주셔야 정확한 진단 가능하시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시장의 불안함 속에 있지만 항상 그 위기 속에서는 항상 또 기회가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기회를 또 저랑 같이 잡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 참여하는 방법은 뭐 황주명에서 비밀번호 777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핸드폰 카메라로요 QR코드를 이렇게 찍어서 참여도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요. 매주 일요일 저녁 함께하고 있으니까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이데일리 맵에 오시게 되면 참여 가능하실 수 있다는 부분, 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 지도를 함께하는 시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방송 중에서도 아마 오늘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많은 문의 주시게 되면 또 제가 또 명쾌하게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는 좀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시장 조심하라고 엄청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큰 종목들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좋을 때는 안 들려요. 그 말이. 근데 이제 제 말이 조금은 체감이 되실 것 같아요. 3,300포인트 때 누구나 다 간다 했을 때 저 혼자 아마 노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코스피가 외국인이랑 연기금이 매도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굉장히 컸습니다. 다 조 단위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21년 1월 26일 정확한 날짜로는 개인이 4조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 그 중독성이 너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마법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럼 이제 2,976포인트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개인 투자자분들 우려감이 많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뭐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는 체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관점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경험이 다르고 경륜이 다르잖아요. 제가 15년 이상 이 시장에 있으면서 바라봤던 부분들은 조금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연기금 수급을 좀 볼게요. 연기금 수급 같은 경우 여기 좀 번외 얘기를 좀 하는데 매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연기금 매도가 거의 뭐 8조 이상의 매도가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이 8조 매도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식 격언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격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아리에 이제 물을 다 퍼냈어요. 물을 막 퍼내면은 그 항아리에 또 뭘 할 수 있어요? 물을 담을 수 있죠. 항아리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다 차고 넘치면 저절로 흘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항아리에 물이 비어 있기 때문에 가득가득 이렇게 채워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한 번 정도는 연기금이 백기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어떤 수급적인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다음에 그 미국 증시로 좀 볼게요. 미국 증시 보게 되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제가 며칠 동안 새벽 한 3시 반에서 4시 정도에 일어나서 외국인 수급을 봤어요. 근데 너무 약해요. 뚫을 때가. 그래서 제가 시장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만 지금 하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닫힐 가능성은 있으니까 주식기에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개별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종합주가 지수는 뭐 한 3,000포인트 초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거릴 것 같은데 2,900까지도 왔었죠. 어쨌든 간 시장 자체는 크게 뭐 어떻게 보면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면 그 개별 종목이잖아요. 결국은 개별 종목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보시게 되면 지금 그 세 가지 섹터가 다 우려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게 뭐냐? 뭐 우선주나 품절주나 뭐 코로나19 뭐 이런 부분인데 우선주가 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우선주 중에서도 근데 아무 우선주나 가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현대비엔지 스틸 우라든지 그다음에 크라운제가 뭐 우자가 붙은 종목들이 갔는데 왜 우선주가 갑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궁금한 이유는 하나예요. 어떤 이유냐? 결국은 시장이 불안할 때 조금이라도 배당을 많이 주고 의결권은 없지만 혹은 조금이라도 만약에 변제 가능성이 봤을 때는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우선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주 종목들이 움직인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리스크할 때는 우선주가 움직이는데 현대비엔지 스틸이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우선주도 아무거나 가진 않아요. 그죠? 예, 우선주 중에서도 좋은 종목들에 관련된 우선주들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품절주도 또 움직였어요. 그죠? 품절주 중에 양지사, 시장이 어려울 때 움직이는 종목인데 양지사 같은 경우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뭐 신라 섬유, 코데스 컴바인 예, 일반적으로 시장이 리스크할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죠. 다만 이런 종목들에 대한 메인 패턴은 아시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또 매도하시는 전략. 왜냐하면 또 이 종목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계절 순환주기 같아요. 많이 빠지면 매수했다가 또 한 상한가 한 방 반에서 두 방이면 매도했다가 이게 되는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좀 패턴이 정해져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죠. 품절주들이 가는 것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량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컨트롤하기 좋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개인들이 매도할 물량이 좀 적다라는 관점에서 두각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종목들도 그런 흐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우려감 관련된 종목이에요. 그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이제 재두각을 받게 되죠. 아직까지 뭐 코로나19가 종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용곽산. 저 같은 경우도 요즘에 스틱으로 돼 있더라고요, 용곽산. 저는 이제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용곽산 먹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목을 제가 좀 아껴야 된다는 생각으로 먹는데 굉장히 좀 특이한 게 그 용곽산에 예전에 이렇게 퍼먹는 거, 그죠? 그 아저씨 냄새 난다고 해서 잘 안 먹었는데 근데 요즘에 스틱으로 여러 가지 맛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용곽산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NK맥스라고 있어요. 그 우리 NK세포라고 그러죠. NK세포를 뭐 주입하게 되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NK맥스 관련된 종목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 보령제약 NK맥스 결국은 지금 다 안타깝지만 우려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저는 반전 말씀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에 조금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적주라든지 이슈 관련된 종목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 주식은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주식이 그 여러 가지 부분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 실적 있고 시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화 주시는 방법은 02377-0264 문자 샵 377인데요. 예,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보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기법적인 이야기들이라든지 시장과 연관해서 많은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실적이 있고 시장이 있고 주도주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관련해서 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 이렇게 보내주셔서 뭐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시거나 아니 노란토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비밀번호 7777 7을 4개 칠 수 있는 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로 그 QR코드 딱 찍으면 나오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그 개인 투자분들이 누군가 중심을 서줘야 돼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건 누구냐면 결국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된다는 건 왜요? 힘드실 때 결국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이 돼야 되고 혹은 요즘 어머니가 가장이 될 수도 있죠. 남녀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근데 중심을 서줄 수 있는 역할을 제가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힘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만나 뵙고 싶었는데 전화로 만나 뵙게 되네요. 아, 네, 저도 전화로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 예, 71,250원, 71,250원에 10%입니다. 비중이 어떻게 70%예요? 10%. 7%. 투자 포인트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10%요. 예,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놓치네요. 자, 유한양이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기술 수출 이슈가 있다고 해서 네.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유한양행은 원래 우리가 굉장히 좀 친숙한 종목이죠. 그 폐암 신약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들어오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 잘 갔었죠. 근데 이제 이 종목이 딱 지지될 거라고 딱 생각하고 들어가셨는데 그 지지 라인을 깨가지고 이제 조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네, 근데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그 안티프라민 굉장히 좀 네. 그 익숙하죠. 어디 아팠을 네. 때 항상 좀 발랐던 기억이 또 저는 나는데 유한양행 저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간의 흐름 보게 되면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미국장이 안 좋게 끝났거든요. 근데 시간에 이 종목은 그래도 0.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 아직 이 종목이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자,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 올라가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여기 검은색 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121선인데 121선이 지지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121선이 지지대가 되려면 모멘텀이 살아있어야 되고요. 그 모멘텀이 지금은 살아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를 했는데 무상증자를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받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식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죠? 주식수가 늘어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이 조금 리스크할 때는 사고기 많은 종목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투심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요. 안타깝지만 뭐 내용적인 뭐 폐암 신약이라든지 이런 기대치도 있겠지만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자리였던 71,800원, 71,800원에 다시 한번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를 좀 해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지금 62,000원 잡아드리겠는데 뭐 지금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반등 타이밍에서 좀 안타깝지만 71,800원에서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좋은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좀 냉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지역이 어디세요? 저 여기 서울이요. 서울이죠. 아주 같은 지역에 있으시네요. 네. 날씨 조금 추우시죠? 네, 종목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보유하고 계신 그러게요. 목소리 속에서 이렇게 따뜻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 네, JYP 엔터고요. 네. 41,250원에 10%. 좀 오래됐거든요. 41,250원에 10%. 네. 들- 근데 오래됐는데 네. 이게 갈 듯 하면서 안 가더니 이번에 완전 줄줄줄 흘러요. 들고 있으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네. 그 중국 그게 풀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네, 엔터주가 갈 것 같아서 제가 샀는데 한 번 반등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소폭 반등이길래 그냥 보유했는데 이번 장에 정말 대책 없이 막 흘러요. 네. 그 JYP 중에 뭐 좋아하는 혹시 가수분 있으세요? 그 여자. 트와이스. 이치인가? 네, 트와이스. 네, 그것도 있고 이치인가? 아니야. 누구더라? 저도 가수 잘 모르는데 뭐 네. 있지?
뭐 이런 네. 가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JYP 같은 경우 이제 엔테어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최근에 이제 시진핑과 네. 그 통화했던 그 이슈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현재 네, 대통령과 네, 네. 그 부분에서 네. 이제 기대치가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갈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JYP, SM, IG 중에 제일 트렌디하다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네. JYP가 그 중에 지금 현 수장인 그 박진영 씨가 아직도 현역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디한 감각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JYP가 이제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뭐 공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대신 이제 음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택트 공연 이런 쪽으로 이제 새로운 판로를 모색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도 시간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회를 보는 이유는 시간회에서도 좀 빠지면 크게 안 빠졌네요. 네. 크게 뭐 네. 리스크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는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JYP가 43,000원이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긴 하거든요, 사실. 그러다 네. 보니까 41,250원 너무 안타깝지만 한 본전 정도에서 매도했다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네. 경우도. 왜냐면 반등은 한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쌍바닥에 N자 파동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N자 네. 파동 만들어지면 조금 빨리 파시고 싶은 39,000원에 매도하셨다가 JYP는 습성이 올라가는 게 쉽게 올라가지는 않더라고요.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니까요. 나중에 네. 좀 매수 단가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제가 조금 정정해서요. 39,800원 정확하게 매도 사인을 드리겠고요. 39,800원 손절 라인은 뭐 32,200원인데 크게 뭐 와닿게 매도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39,800원까지 보시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까지? 사실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시장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사이클 중에 가장 큰 리스크는 아마 4월 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3월 20일까지만 보시고요. 3월 네. 20일까지 만약에 종목 자체도 크게 못 올라간다면 3월 20일에는 좀 정리하시는 준비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단 기간은 네. 3월 20일로 데드라인 잡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 되십시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요, 원래 우려스러울 때는 두루뭉실한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제일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결국 기준을 잡고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황주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7777 4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부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플레이디. 네, 플레이디 8,615원 10%요. 8,615원 10%고요. 10%. 네, 플레이디라고 말씀하셨죠? 네, 플레이디 네, 뭐 플레이디.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온라인 광고 회사였는데 미디어 커머스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고 했고 네. 계속 비대면 시대에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혹시 네. 플레이디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뵀는데 그 많은 네. 분들이 이제 그 요즘에 또 다니시는 회사에 대한 기대치로 또 사시는 분들 계시는데 회사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좀 잘 판단하고 계시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 시총도 네. 그렇게 크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이제 안 가니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금요일날 많이 하락장이어서.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맞았다, 플레이디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온라인 커머스라든지 광고 이런 시장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니즈 있고요. 시적적인 부분들도 다시 한번 올해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소외주였어요. 소외주였던 게 아시겠지만 지금은 약간은 뭐 시장에 다 가는 것 같지만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네. 했다가 이번에 이제 하락장. 그래도 하락장은 잘 버텼어요. 그죠? 타 종목 대비 네. 좀 덜 빠졌으니까.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될 수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니즈를 좀 충족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량이 62,000주 뭐 이러다 보니까 소외주인데 그 장점 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락도 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락도 네.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네.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목표가가. 지금 쭉 체크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가장 직관적인 게 수치 M분할법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 50%가 상승부터 하락까지 50%가 11,000원 정도 되고요. 근데 11,0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종목 자체는.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50% 구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11,000원 제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은 25% 터치 안 했어요. 그러니까 7,500을 터치했다면 오히려 나 심 약해요라고 이렇게 외치는 종목인데 심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1,000원 제시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7,500원 제시 드리는데 지금 이 종목은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소외주는 좀 답답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외주는요, 결국은 또 기회가 옵니다. 주식은요, 사이클이에요. 언제나 주인공이 하나는 아닙니다. 예, 2,000명의 주인공이 누구나 될 수 있고 소외주 중에 종목이 좋다면 언제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시청자님 다름이 아니고 쿠엔트를 35,000원에 30% 샀거든요. 큐리언트를 35,000원에 30%. 예, 그 손절매를 해야 하나 어때야 하나요? 큐리언트에 들어가셔도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되세요? 30%요. 아, 비중은 30%고 들어가게 예.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그게 좋아 보여서 들어갔어요. 아, 그딱 느낌에 이제 종목이 나랑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예. 가끔 오죠. 예. 우리가 이제 그 운명적인 종목이라고 그러는데 그 운명적인 종목은 이제 결국은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이 키였습니다. 신성장 기업인데 예. 이제 최대 주주가 조금 좀 운명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 파스텔입니다. 자, 최대 주주가 한국 파스텔인데 저 쭉 내려보면요. 이제 기업 기어로 볼게요. 자, 주주를 예. 보게 되면 이제 분당 판교로에 있는데 자, 최대 주주가 지금 꾸준히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근데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게 신성장 기업이기도 하지만 신성장 기업이라는 건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상장할 요건은 좀 다소 부족해요. 그리고 에너지도 좀 부족한데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니까 잘 갈 수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게 큐리언트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신성장 기업인데 큐리언트가 그런 내용인데 이 기업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시장이 리스크할 때. 왜냐하면 신성장 기업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예. 면역 항암이나 면역 이슈에 대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을 경우는 좀 리스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손절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 손절을 하라고요? 네네, 손절을 하시는 게 전략이 더 유효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손절을 못 하시겠다, 한 번은 지켜보겠다라고 하면 진짜 지켜야 될 자는 정확하게 있어요. 그 29,600원이에요. 아, 종가에 29,600원이 무너지면 팔아야고만요. 네네, 이 자리는 무조건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다시 올라온다면 본전에서는 매도하시고 다시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장 예. 트렌드상 신성장 기업은 장이 조금 약세 흐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본전 가격 오면 매도하면 되겠네요. 네, 매도가는 35,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안녕히 되십시오. 계세요. 예.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궁금하신 내용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딱딱 집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은 중심을 잡을 때입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A프로젠 제약이고요. 네네. 1,410원에 50%요. 1,410원에 50%. 아, 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아,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다른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긴 했는데 네네. 떨어질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네.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지난 금요일 날 막 어제 엄청나게 떨어지더라고요. 아, 에이프로젠 제약 사실은 제가 썩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긴 사실은 합니다. 네.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같은 경우 다만 이 종목이 이제 거래소 종목인 건 아시죠? 예. 거래소 종목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만 잘 유지된다면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참 이게 제일 난감한 종목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에이프로젠제약 장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점은 지금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게 합병에 대한 이슈가 안 됐잖아요, 결국은. 그죠? 예. 합병이 안 되면서 그 투매 물량도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에이프로젠제약이 이제 402 많으면 사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402 많으면 배에 402 많으면 산으로 간다는 게 왜 그러냐면 예. 상장 주식수가 거의 4억 주입니다. 주식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언제든지 불안하면 투매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자, 주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데 자, 1,100원을 이탈하면 손절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00원이요? 예, 1,100원이요. 그다음에 그러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다음에 추가 매수는 저는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만약에 1,350원이 1,100원 이탈 안 되고 온다 하면 1,320원 정정하겠습니다. 1,320원에 전량 매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0원 정도요? 네, 1,320원에는 전량 매도 이건 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만약에 올라온다면 1,320원까지 탄력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탄력을 활용해서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1,100원에 전량 매도 아니면 1,300원 정도의 전량 그 매도하란 말씀이신 거죠? 네, 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00원 손절 라인 그리고 1,320원 오면은 전량 매도 목표가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이 혹시 네. 그 상장 폐지나 거래 정지 이런 거 되는 거는 혹시 아닐까요? 제가 앞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래소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아직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본과 부채로 봤을 때 충분한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감자 같은 거는 안 돼요? 지금 감자하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본 잠식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본 잠식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유상증자를 최근에 했고 주식수가 늘어났던 부분들은 분명히 리스크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투자 되십시오. 네,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지금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슴이 조금은 안 좁습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문자 또 체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쭉 보겠습니다. 해성 DS라는 종목을 좀 보내주셨는데 해성 DS 보겠습니다. 37,300원인가 37,730원 정확하게 또 보내주셨군요. 그 다음에 25% 앞으로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해성 DS.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소 정기조정 종목, 그건 IT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종목도 조금 리스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11선의 지지를 받고는 있지만 조금은 안타까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수급을 보겠습니다. 해성 DS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옵니다. 근데 외국인 기관이 조금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 손실 구간이시군요. 정정하겠습니다. 손실 구간이신데 손절 라인 좀 체크해 드릴게요.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 31,300원짜리는 손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37,000원에는 목표가 정리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위치가 너무 높았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텍 1002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 34,650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비중 30%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21%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통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조금 더 이 종목은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자본이 한 2천억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 좀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슈를 좀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잘 치고 나갔고요. 다 이럴 때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21% 간 상황에서 이게 3% 이상 밀리면 리스크한데 역시나 5.8% 4% 정도 하락을 했네요. 리스크 관리는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에 5.84% 빠졌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매수 단가가 34,650원이니까 충분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그냥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도 나쁘지 않으시다. 왜냐면 시간에 밀렸기 때문에 아침부터 좀 약세 흐름이 예상되고 약수익 구간 안에서 매도하시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화와 문자 같이 좀 함께 해드렸는데요. 시청자님들 힘내시고요. 또 제가 또 좋은 종목 제시와 그다음에 또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황주명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 검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2로 황주명을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 검색하시게 되면
또 수익 가능하신 방법들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에 대해서 많이 보내주셨는데 어쨌든간 오늘은 우려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황정민의 베스트 스탁에서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종목 리뷰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종목도 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가겠습니다. 자, 리뷰 보시게 되면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이 있어요. 원익큐브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그냥 바로 목표가를 도달해 버렸어요. 그죠? 제가 이제 원익큐브 같은 경우는 목표가 도달하고 나서 상승 흐름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원익큐브 외에 뭐 다른 종목들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종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셔야 될 종목, 성창 오토텍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 오토텍. 자, 성창 오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어요. 그 중에서 좀 종목은 좋은데 상승도 못했는데 가지 못한 종목 중에 하나 성창 오토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창 오토텍은 이제 자동차 공조라든지 전지 그리고 전장 부품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사실 이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동차는 항상 굉장히 오랜 시간 장기간 동안 타고 있기 때문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환기 시스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뭐 이제 한우 시스템에 또 성창 오토텍이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관련된 모멘텀도 굉장히 좋은데 또 친환경 차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또 불고 있죠. 친환경 차 어떤 게 있죠? 인버터 관련해서 매출 증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함께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우 시스템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가격 단가는 한 9,000원 이하는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왜 제가 이 자리에서 갖고 왔냐? 61선과 121선 이렇게 딱 짝꿍 자리예요. 무슨 자리냐면 딱 맞아 떨어지는 자리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들은 지지로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시세를 2번 분출하고 나서 확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확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목표가는 지금 봤을 때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7,800원인데 차트 위치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우진 BNG라는 종목 좀 볼게요. 우진 BNG. 이 종목이 어제 정말 극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왜 극적이었냐? 그 이야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OSP라는 회사가 있어요. OSP는 이제 유기농 펫푸드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유기농 펫푸드 업체 OSP가 실적이 굉장히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우진 BNG에 이제 굉장히 좀 멋졌던 부분이 인수에 대해서 좀 성공했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OSP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펫푸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제 그 애완견 시장에 대해서 천만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뭐 애완견 관련주 혹은 반려동물 관련주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이제는 우진 BNG가 대장격으로 좀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델도 박윤비 씨가 이제 함께하게 됐죠. 그만큼 또 신뢰할 수 있는 신뢰도 또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관련된 종목 좀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시판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두각받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동물을 떠나서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굉장히 우울증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들 뭐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좀 두각이 됐는데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덱사메타손 이슈가 좀 있었죠. 원래 염증 치료제잖아요. 결국은 원래 이게 폐렴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코로나가 폐렴이었는데 그 폐렴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그 염증 치료제는 무엇일까 했는데 덱사메타손이라서 염증 치료제가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았던 게 이제 플로메타손인데, 플로메타손 또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매수 단가를 보겠습니다. 사실 타 종목에 비해서 좀 뛰어났다라고 본 게 아랫꼬리가 좀 많이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죠? 아랫꼬리가 많이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마이너스 8%에서 6% 가까이 그냥 상승을 시키는 좀 기염을 토이면서 아랫꼬리를 좀 잘 만들었다는 판단을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매수 단가는 2,600원이고요. 목표가는 충분히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새롭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는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6,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1,600원 제시를 드리는데 어쨌든 안정적인 종목들, 뭐 지금 차트 위치상으로 성창오토텍이나 우진 BNG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시장은 언제나 기준을 잡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 기준이란 것은 항상 원칙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은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 부분은요. 제가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거나
샵 3772로 황주명 문자 보내주시거나 그것도 좀 불편하시다 그러면 문자로 딱 QR코드 여기 있습니다. QR코드 딱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드렸는데 오늘 좀 기준을 딱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또 매매법 하나를 오픈하고자 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또 이 시장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 매매법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잠시 후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원칙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요 다른 것과 다릅니다. 오히려 주식은 참 쉬울 수 있습니다. 멀리 가까이 보면 너무 어렵지만 멀리 보면 너무 쉬운 주식. 그 부분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가까이 있으셔서 그래요.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약간 이렇게 밀고 당기기도 합시다. 조금 멀리 두셨다가 또 다가오면 그때 또 즐겁게 함께 하시면 되시는 종목인데 주식이죠. 예, 그 방법 오늘은 그 방법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스토캐스틱 매매법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수지받는 파동이다 항상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가장 탑 2평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캐스틱의 정의와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스토캐스틱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 마음이 약간은 안정제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딱 마취를 해서 안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주가 환율 등 일정 기간이 어느 곳에 위치하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시고 조지 레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스토캐스틱 패스트와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있는데 주가의 파동 원리를 통해서 상승과 하락이 지속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하는 거고요. 과열 구간에서는 매도 시그널, 하락 구간에서는 침체 구각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토캐스틱은 딱 한마디입니다. 많이 침체되어 있어요. 이때부터는 움직일 거예요. 저평가되어 있어요. 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주봉 스토캐스틱 매매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서 좀 합리적인 결과값을 도달할 수 있느냐. 자, 결국은 그겁니다. 스토캐스틱 중에서 여기 2.5%의 확률을 도전하는 겁니다. 양쪽 95%. 이 시그마 하면 9.5% 정도 되죠. 1.96이죠. 그러면 그 기준적으로 봤을 때 2.5% 정도의 두각적인 부분들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굉장히 높은 97.5%의 확률로 접근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표들을 갖고 우리 이제 정리를 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되는데, 제가 스토캐스틱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계산법들이 존재하기 있는데 무슨 얘기냐? 뭐 스토캐스틱 K와 퍼센트 K와 퍼센트 D가 있는데, 자, 제가 오늘은 머리 아픈 이야기하면 이럴 때는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떠냐? 스토캐스틱 K가 30이다. 그럼 0원부터 1000원 중에 300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 기간을 정합니다. 120일이라는 기간을 정했을 때 120일 중에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어디입니까를 알려주는 것이 스토캐스틱입니다. 50이다 하면요 500원이다. 70이다 하면 700원이다. 이게 스토캐스틱 K입니다. 퍼센트 K나 퍼센트 D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K, 스토캐스틱 40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 특정 기간 뭐 120일이 정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 현재 주가가 40% 위치해 있으니까 좀 싸네요.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네요. 요 로직으로 갈 수 있는 값이 스토캐스틱 K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단순한 접근과 합리적인 접근이 되겠죠. 지표 설정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좀 빨리빨리 습관이 많아졌어요.
과거처럼 이렇게 좀 느슨하게 여유롭게 이런 단어가 많이 없고 빨리빨리 급하게 이런 단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엔 241년 기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요 기간 피어리어드를 120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6개월 정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패스트 K 120을 갖고 포인트를 딱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점으로 나오거나 원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간 우리가 하나만 보자는 거죠. 자, 머리 아픈 거 싫다. 우리 선 하나만 보자. 주식은요 단순해야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귀로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할 때 저는 저번 주는요 안 좋습니다만 얘기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난 안 좋습니다였어요. 왜? 주식은 이게 경륜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랬죠. 다음 주 턴어라운드는 한 번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일단은 3월 달부터는 리스크 관리 정확하게 표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식에서 옆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중심을 딱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주변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진행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금의 베스트 스탁을 보시면서 딱 중립을 잡고 가시는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오늘 제가 좀 확고하게 이야기 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스토캐스틱 어떻게 매매하는 건데 굉장히 단순한 로직이죠. 기간은 120을 두고요. 그중에서 우리가 0원부터 1,000원인데 우리가 너무 또 이렇게 발바닥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시간은 좀 턴어라운드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20값, 그러니까 20원 값, 100원, 0원에서 100원이면 20원 값을 돌파할 때 바닥 턴어라운드를 보는 거고 그때 이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나서 자, 주봉 기준에서 이제 120 기간 후 돌파하기는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자, 내용이나 모멘텀이 확인이 된다. 쉽게 하면 주봉으로 좀 넓게 보고 좀 멀리 보면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는 종목 보자라는 이야기가 핵심적인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양약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간단했어요. 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어느 누구도 이 종목은 조용해서 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종목 지금 아까 전에 그 수익률에서도 나오곤 있지만 코스피 200에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인데 바닥에서 드디어 날좀 보수하고 딱 튀어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예뻤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매수 포인트로 잡고 나서 주식 수익 포인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일양약품 같은 경우도. 자, 그다음에 LNF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안 좋습니다. 왜 이런 종목을 보세요라는 소리까지 들었죠, 저는. 그지만 우리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절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턴어라운드 포인트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20에서 올라오니까 딱 상승하는 흐름이 바뀌죠. 이게 주식에서 기준을 잡는 로직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보셨을 때 우물에서 딱 올라왔을 때 기준선을 잡고서 전기체 양극재 공급 소식과 함께 상승 모멘텀을 보는 종목이 좋았다라는 거죠. 자, DA 테크놀로지 지금 딱 그 구간이라고 봐서 지금 이 종목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DA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주로 두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항상 지나간 것만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보게 되면 우물이 깊어요. 우물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아홉 달 이상이니까 120일 넘죠, 그죠? 그럼 9달 이상에서 이제 우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 가는 거예요? 매직 기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직 기간이니까 요 매직 기간에 대한 이해도와 함께 우리는 주식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직적으로 간단하죠, 그죠? 20%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고통을 받고 나서 그 고통에서 이제 올라오는 6개월 이내에 올라오는 종목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주식은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가도 거래량 없이 속일 수 있지만 주식에서 수요와 공급, 매수와 매도를 통해 발생하는 뭘 속일 수는 없어요. 거래량은 속일 수 없죠. 근데 거래량이 속이지 않고 이 구간에서 즉 8,000원, 7,000원 부근에서 그 거래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체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이다, 뭐 LG화학 협력 업체다,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이 DA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요 로직은 좀 가져가 보세요. 왜냐하면 묻지마 투자가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묻지마 투자는 끝났다. 단호하게 얘기 드립니다. 묻지마 투자 끝났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수익 보는 자리, 아무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보는 자리 절대 아닙니다. 자,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냐? 우리가 성장성과 그다음에 뭘 고민하셔야 돼요? 시장 점유율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종목한테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 너의 위치는 어디야? 그 너의 위치가 높은지 낮은지.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만약에 LG화학이나 지금 조립 라인에서 DA 테크놀로지 예시입니다, 그냥 DA 테크놀로지 조립 라인에서 넘버1이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성장은 뭘 할 건데? LG화학과 같이 간다. 이런 식으로 어떤 로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제부터 앞으로 잘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지, 성장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 질문하면 종목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80%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요, 원래요, 곧고 올곧게 주식을 투자하시면요, 절대 잃지 않아요. 언젠간 제가 봤을 땐 돌아온다라고 봐요. 근데 어느 순간 흔들려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탑다운 방식도 고민하는 거예요. 시장으로 확인하라. 지금 시장이 좋을지 나쁠지. 시장이 지금 조금 불안해. 그럼 바닥줄을 보셔야죠. 왜? 빠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고점에서는. 그래서 제가 코스피를 위험하게 생각한 건요. 물리면 3년이에요. 코스피는. 코스닥은 오히려 순환매가 좀 빠릅니다. 자, 그다음에 산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 산업, 종목. 탑다운 방식이죠. 그죠?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산업이 제일 잘 되지? 앞으로 5년 동안 성장률이 10% 이상씩 증가할 수 있는 종목은 뭐지? 자, 그래서 전기차라고 했어요. 전기차가 지금 힘들더라도 전기차는 사이클이니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목 경쟁력으로 하자. 종목 경쟁력이 무엇인지. 자, 아까 전에는요, 시장 점유율과 성장률을 말씀드렸으면 그 다음에는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딥앤백입니다. 깊게 들어가고 뒤로 빠지셔야 돼요. 봐서 딱 3자의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봐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들고 있으시다면 도너리 BF입니다. 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5포스 모델까지 딱 갖고 오는 거예요. 종목을 볼 때 이제 마지막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은 기준이 너무 중요하죠.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전략적으로 차트 강의를 많이 드리지만 지금은 조금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묻지마 투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만약에 종목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5포스 모델 통해서 이제 5대 경쟁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죠. 공급자, 구매자, 진입자,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진입하는 종목이 그러니까 이 시장에 DA테크에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거예요. 내 종목이 예를 들면 일약약품을 하고 있는데 일약약품과 똑같은 약을 만들 수 있는 제너릭 제품들이 있느냐 없느냐. 결국은 그 부분에서 시설비나 고객사가 진입장벽이 높다. 그러면은 그게 쉽게 이 시장에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시설비가 높거나 근데 화장품은 제가 크게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쉽게 진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에는 제가 비중을 많이 실으라 이런 말씀을 못 드리는 거죠. 이런 로직도 분명히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공급자. 오랜 고객 협력사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급자가 없는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구매자를 보셔야 돼요. 구매자는 뭐냐면 제가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조심하라고 엄청나게 목 나와 외치죠. 왜 제약바이오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약을 잘 만들어도 사줄 수 있는 곳이 없으면 그거는 아웃입니다. 그래서 신생기업들이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마지막으로 대체품 뭐냐면 지금 레이저 노칭 장비인데 만약에 레이저 노칭 장비가 다른 데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DA 테크놀로지를 바닥 구간에서 지금 주목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죠. 다른 종목들도 이러한 노직 상황에서 보셔야지만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파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차트 바닥에서 주봉에서 스토캐스틱 20m로 올라오는 자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강의 매주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일요일 저녁입니다.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황주명이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송홍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